단군 왕검. 자, 우리 역사의 시온이라고 배워왔던 단군 왕검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비밀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단군의 의미. 소시적부터 가장 큰 불만은 왜 우리의 시조인 단군이 사용한 호칭이 신하군이었는가에 대한 강한 의심이었습니다. 차이나 역사의 시작은 사망오제인 황제라고 떠들썩하게 자랑하는데 왜 우리는 신하군이었을까요? 이러한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꼬마 아리아넥스가 성인이 되어서 차이나 역사라고 주장한 사망오제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역사 시작이라고 하는 단군은 신하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신씨 배달국 환웅 계표를 인용합니다. 1대 거발한 환웅, 2대 거불리 환웅, 14대 자오지 환웅, 15대 치액특 환웅, 16대 축다리 환웅, 17대 혁다세 환웅,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 상기의 연표는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황의 신시개천 이후 단군 왕검이 즉위하는 시기까지의 천황님 계보로 근대 동학혁명까지도 면면이 계승되어 오셨는데 왜 환단고기는 우리의 천황님 계보가 제18대에서 끊기면서 단군에게 계승된 것이냐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 등이 환단고기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14대 자오지 환웅, 즉 치우천황시대 박터인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 헌원이 비왕인 염제신농의 나라에 대항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치우천황께서 개입해서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셨지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이러한 천웅의 법을 기반으로 하는 재정일치의 사회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셨는지 헌원이 반란을 일으킨 그곳으로 전도해서 천자인 황제의 성을 개척하니 그곳이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호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이 천황님을 대리해서 황위에 오르고 제곡고신 이후 드디어 왕권을 분리하는 재정분리의 시대가 시작되니 이때 천황님으로부터 천부인을 부여받고 왕위에 오르신 분이 우리 역사의 시온이라고 하는 단군 왕검이었습니다. 단군 왕검이 왕위에 오르는 동시대에 천황님의 18대 거불단 환웅인 단웅이셨습니다. 단군이란 이러한 천황님인 단웅의 신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재정분리의 수장이신 단군 왕검의 군이 신하군인 이유는 천하의 법왕이신 천황님과의 관계에서의 신하였던 것이니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단군이 왜 고씨인가? 고구려의 건국자를 고주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천황님과 삼재인 소호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이 있었던 한성 국내성을 또한 고죽국인 고구려라고 합니다. 조선의 동문서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감흥이라는 시로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골,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소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장막에 불고 한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에 슬치고 16천마도 성미에 다 맞았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용기만 자욱 풀조차 시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그 송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송도를 공략하기 바로 전에 거친 지명이 고용관과 용호대였습니다. 그런데 설장수의 시는 고용관과 용호대를 고려의 수도 개경 송도 앞에 있었던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타이인 스키타이 샤카터가 바로 고르라는 말입니다. 고용관 및 용호대 앞에 창평고을을 옛날 황제의 서울인 구제경이라고 합니다. 제경이란 삼재인 소호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 지명을 밝혀봅시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 굴지란 구지 쿠차의 고죽국의 지명입니다. 창평과 창원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하포, 회원, 한주라고 합니다. 창원의 군명 굴자도 또한 고죽국의 지명으로 경상도 창원의 지형을 인용합니다. 해천연 우습정기 이첨의 시에 초롱성의 먼지이니 북이 울리고 바다 하늘에 비 오니 깃발이 젖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옛 황제의 서울인 창평에 있었던 초롱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 한성부의 판령을 인용합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한성을 둘러보고 그 감흥을 읊었는데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신도란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초롱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래의 오색으로 둘렸도다. 연년이 상원의 깨꼬리야 꽃 쇠쇠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성부 도성을 초롱성이라고 합니다. 초롱성이 금성이고 무성이며 양성이고 제왕의 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구제경인 옛날 황제의 서울로 이곳이 스키타이의 본 실체였던 것입니다. 복래의 오색이란 이곳 한성인 초롱성이 있었던 곳이 금강산 자락으로 그래서 복래풍악의 오색이라고 했던 것이며 정도전의 상원은 상림원을 줄인 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으로 문화원형 백과의 상림원조를 인용합니다.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 섬서성 장안현 서쪽에 있었음. 장안 한양의 서쪽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 고구려의 건국자 고주몽이 단군왕검입니다. 그러면 왜 고주몽의 고씨였을까요? 자, 제왕의 연표를 다시 살펴봅시다. 소호 금천 전후 고향 제고 고신. 제후요를 도당이라고 합니다. 도 지역에 살다가 당 지역의 봉지를 받음으로 해서 도당이라고 했습니다. 제왕인 제곡고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천황님께서 재정분리를 준비하게 되십니다. 이때 제후요는 천황님으로부터 당 땅을 봉지로 먼저 받고 이후 기원전 2333년 단군 왕公께서 천황님의 비양으로 정식 천부인을 받으면서 재정분리의 시원으로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곡고신 이후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단군 왕공 고주몽이 바로 제왕인 전후고향 제곡고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씨였던 것입니다. 왕검성이란 자 그러면 단군 왕검이 천하의 제왕에 오른 왕검성이 이제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추천왕님이 천도하시고 개척했으며 삼재인 소호금천 전후고향 제곡고신이 있었던 천자인 황제의 성 그곳은 한성의 국내성이었습니다. 왕검성 고조선의 도읍지 왕험성이라고도 한다. 기원전 194년 위만이 도읍지로 정하여 오다가 기원전 108년 한나라 군대에 포위되어 수개월 동안 항전 끝에 투항하였다. 427년 이래 고구려의 도읍지도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요동지역이라는 설, 지금의 평양지역이라는 설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평양주의 평양은 조선, 왕검성, 기성, 낭랑, 장안, 서경, 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인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왕검성이 평양이라고 했는데 왜 위키백과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했을까요? 단군 왕검의 왕검성이 평양성이라는 것은 역사 조작이었습니다. 단군 왕검이 도읍한 이곳 국내성의 정체를 숨기려고 왕검성을 평양성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야죠. 자, 이것이 바로 역사 조작을 들킨 이유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 황해도 문화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구월산 고을서쪽 심리에 있으니 곧 아사달산이다. 한 이름은 궁오리요 한 이름은 증산 삼이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단군이 처음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후에 또 백악으로 옮겼다 하는데 이 산이다. 삼국유사에 옛날 환인의 소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황해도 문화현의 구월산은 아사달산, 증산, 삼위, 백악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신시계친이 있었던 삼위태백의 펴는 땅, 피는 양지의 평양, 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군이 처음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후에 또 백악으로 옮겼다 하는데 이 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양이 백악인데 처음에 평양에 도읍하고 후에 백악으로 옮겼다고 한 이 말이 처음의 장소 한중의 국내성을 숨기기 위해 엉성하게 조작했다가 들키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검성이 국내성이라는 정황을 다음 회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